질문이 답을 만든다. 자신의 초점을 통제하는 최고의 방법은 질문이 지닌 이력을 이용하는 것이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 목숨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스타니슬라브니스키 레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도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진 덕분이었다. 어느 날 밤 나치가 그의 집에 쳐들어와 그와 그의 가족을 크라코우에 있는 죽음의 수용소로 끌고 갔다. 그는 바로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지켜보아야 했다. 절망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쇠약한 몸으로 그는 동틀 때부터 해질녘까지 수용소의 다른 죄수들과 함께 중노동을 했다.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어쨌든 하루하루를 버티어 나갔다. 그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를 궁리하는 것에서 이면 직문을 하고 다니는 것으로 비끼었다. 이 끔찍스런 장소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그는 계속해서 똑같은 답을 받았다. 바보처럼 굴지 마. 탈출구란 없어. 그런 질문해봤자 자네만 괴롭지 하지만 그는 이 대답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탈출할 수 있을까? 틀림없이 길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어느 날 그는 해답을 얻었다. 레이는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풍겨오는 살 썩는 냄새를 맡았다. 가스실에서 살해당한 남녀노소의 벌거벗은 시신이 트럭 뒤에 산처럼 쌓여 있었다. 신께서는 어떻게 저런 악마의 짓거리를 묵과해 주시는 걸까? 라고 한탄하는 대신 그는 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다. 탈출해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해가 진 뒤 사람들이 막사로 돌아갈 때 그는 옷을 벗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를 이용해 슬며시 시체 더미에 합류했다. 죽은 척 하면서 질식할 듯한 죽음의 냄새, 자기 위에 얹힌 시체들의 무즈를 버티어내면서 잠자고 기다렸다. 마침내 드라이 시동을 거는 소리가 들려왔다. 조금 뒤에 트럭은 산더미 같이 만여있던 시체를 근처 구덩이에 쏟아붓고는 사라져버렸다. 그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벌거져오 채 25마일을 줄곧 내달린 끝에 자유를 얻었다. 스타니슬라브스키 레이와 수용소에서 죽어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운명 사이에 차이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분명 거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차이는 그가 다른 종류의 질문을 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이 해답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질문을 하고 또 했다는 점이다. 그것 참 좋은 질문인데 우리는 온종일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우리가 던진 질문은 우리의 초점, 생각, 감정을 조절한다. 내가 인생을 바꾸는데 사용했던 주요한 방법 중 하나는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일이었다. 나는 인생은 왜 이다지도 불공평한 것일까? 라거나 내가 세운 계획은 왜 제대로 풀리지 않는 걸까? 라고 묻는 일을 그만두었다. 대신 나는 내게 유용한 답을 줄 수 있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우선 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몇 가지 질문을 만들어 보았다. 이 질문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항시 날 준비시켜 주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 1. 이 문제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2. 아직 완전하지 못한 부분은 어느 곳인가? 3.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가? 5. 이 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동안 어떻게 하면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을까?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 중 어느 한 가지에라도 대답하는데 곤란함이 있다면 만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이다. 만약 지금 이 순간 내 삶에서 내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 나는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밤에 잠자리에 들 때 일련의 특정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이렇게 하면 종일 기분이 좋고 저녁에도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삶에 큰 힘을 주는 아침 질문법 1. 지금 내 삶에서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주는가? 1. 지금 내 삶에서 나를 들뜨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들뜨게 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들게 하는가? 3. 지금 내 삶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자랑스러운가? 그것이 나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가? 4. 지금 내 삶에서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로 희어금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5.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즐기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즐기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기분이 들게 하는가? 6.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결단을 내린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나? 그것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7.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날 사랑해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무엇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정이 들게 하는가? 삶에 큰 힘을 주는 저녁 질문법. 1. 나는 오늘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 나는 오늘 어떤 면에서 베푸는 사람이 되었는가? 2. 오늘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가? 3. 오늘 내 삶에서 발전을 이룬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룬 것을 어떻게 내일을 위한 투자로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들은 내게는 구명조끼와도 같았다. 이 질문법을 사용하면 초점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훌륭한 질문이라는 선물. 우리가 일단 힘을 불어넣어주는 질문을 하는 법을 알게 되면 비단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다. 언젠가 뉴욕시에서 나는 친구이자 동업자를 만나 점심을 함께 한 적이 있다. 그는 나이 지긋한 성공한 변호사였는데 나는 늘 그가 사업에서 이룬 성공과 젊은 나이부터 시작한 개업 변호사 경력을 존경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그날 그는 자기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생각되는 일, 다시 말해 동업자가 엄청난 운용 비용만을 남겨놓고 갑자기 떠나버리는 바람에 속수무책이 되어버린 상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초점을 맞추는 데 따라 일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어떤 경우에나 우리는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이나 자신을 약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리고 그 무엇에 초점을 맞추든지 자신이 초점 맞추는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가 잘못된 질문만 던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동업자가 어떻게 날 이 지경에 내버려둔 채 가 버릴 수 있을까? 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말인가? 이번 일이 날 파멸시켜 버릴 거리는 사실을 모른단 말인가? 그 없이는 내가 꼼짝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나 혼자시는 더 이상 회사를 꾸려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지? 이 모든 질문은 그의 인생이 끝장났다는 점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었다. 친구를 도와줄 길은 많았지만 나는 다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먼저 아침 질문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시작해 다음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법을 사용해 보기로 했다. 나는 우선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지금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 좀 황당하고 우습게 들리겠지만 정말로 무엇에서 행복을 느끼십니까? 그의 처음 대답은 이랬다.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해보았다. 만일 스스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는 얼마간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아내 덕분에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구먼. 내게 무척이나 잘해주는 데다. 우리 부부는 금슬이 좋은 편이니까 말일세. 다음으로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내와의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지 생각해 볼 때 어떤 기분이 들지요?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내 삶에서 가장 귀한 축복이지. 그녀는 아주 특별한 여성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그는 아내에 대한 자신의 느낌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고 즉시 기분이 나아졌다. 어떤 사람은 내가 다만 그의 주위를 흩뜨려 놓았을 뿐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정말로 그가 좀 더 나은 감정 상태가 되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며, 감정 상태가 좀 더 나아지면 상황을 해결할 더 나은 방법도 떠오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행복을 느낄 만한 것에 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는 자신이 한 작가를 도와 첫 책 출간 계약을 성사시켜 주었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자신도 얼마나 행복해 했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게 자신이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했지만 사실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그때 자부심을 느꼈다면 그 느낌은 어땠을 것 같나요? 라고 내가 물었다. 그 기분이 얼마나 근사했을까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그의 감정 상태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때 내가 또다시 물었다.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또 무엇이 있지요? 내 아이들이 정말로 자랑스럽다네.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배려할 줄 아는 아이들이야. 다 자란 애들의 됨됨이를 보면 내 자식이라는 점이 정말로 자랑스럽지 뭔가. 아이들은 내가 남기는 유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지. 자신이 아이들에게 그런 역할을 끼쳤다는 점을 생각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내가 이렇게 묻자 이 변호사 양반은 방금까지만 해도 자기 인생이 끝장났다고 믿던 사람이 활기를 되찾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는 자신에게 정말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풋내기 변호사 시절 힘든 시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밑바닥부터 시작해 성공한 것을, 자신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에 대해.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물었다. 지금 자신을 들뜨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지금 이 순간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마음이 들뜬 상태라네. 그가 그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이는 그의 감정 상태가 급격하게 바뀌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또 누구에게서 사랑을 받고 있나요? 그는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화목한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나는 그에게 정말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았다. 동업자가 떠나버린 사실에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도 짐작하겠지만 이 일에 있어서 좋은 점은 더 이상 뉴욕에 매일 나올 필요 없이 코네티컷에 있는 내 집에서 가족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집이지 않겠나.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내가 모든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라네. 이 일로 그는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집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곳에 새 사무실을 열며 아들과 동업을 시작하고, 맨하튼에 있는 사무실에는 자동응답기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들뜬 나머지 즉시 새 사무실을 구하러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몇 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질문이 지닌 위력은 이처럼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 문제를 해결할 자원이 그에게는 이미 충분하지 않았는가? 물론 그랬지만 그는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질문 때문에 무력감을 느껴서 스스로를 평생 이루어 놓은 것을 죄다 잃어버린 늙은이로만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상 인생은 그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었지만 그는 긍정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때까지는 그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다.